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 이제 약간 화해를 하나 싶더니 또 바로 또 미국이 살짝 또 공격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FEOC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뤄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FEOC 해석 문서가 이제 나왔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이게 좋은 내용이야, 나쁜 내용이야, 이제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의 반응만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에서 명확하게 중국을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배제 의도가 어떻게 좀 저희가 티가 나냐면요.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우리나라 기업 혹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IRA에 해당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본인이 잡은 100%가 아니라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 수도 있을 건데요.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지분이 25%, 약 4분의 1이죠. 이분이 25%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이제 중국 회사로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FEOC에 해당된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회사들 중에서 라이선스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주도권을, 실질적인 통제권을 만약에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으로 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의사결정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국의 지분이 많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그 FEOC에 이제 그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GM 같은 경우가 이제 GM이 이제 거기 중국 업체랑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중국 지분이, 의사결정권이, 통제권이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확실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만 피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 합작 회사들의 이 중국 지분율 자체가 적게는 한 30%, 많게는 한 80% 이상인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어떤 얘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내 회사들 입장에서 이 지분율 줄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악재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지분율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지만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중국 회사의 지분 가치를 25% 아래로 맞추는 이런 전략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물은 2024년 그 외에는 2025년 이런 식으로 당장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당장 놓고 얘기를 하면요. 중국과 조인트 벤처 중에서 중국의 지분율이 높은 이제 조인트 벤처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리스크가 존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조금 떠나서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 또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니켈이나 아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광물 같은 경우가 중국 외의 지역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 내에서 이제 수입을 통해서 그 제품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여기 FEOC에 해당이 돼버리거든요. 결국에 자원을 중국 외에서 얼마나 이제 공급을 하느냐가 또 핵심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현재 밸류체인을 완성해 놓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분리막 기업들입니다. 분리막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북미로 진출하려는 캐나다, 멕시코, 베나나, 멕시코, 미국 등지가 되겠죠. 이런 북미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텝을 밟고 있었던 상황인데 가이드라인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북미 지역 진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인트 벤처의 그 중국 지분을 낮추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또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조인트 벤처의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운 기업 대신에 그것과 별개로 온전히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그 기업들을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FEOC 발표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호재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뭐 구체적이기도 하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 뭐 광물, 분리막, 뭐 지분율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서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셀 업체 기준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셀 업체, 소재 업체, 분리막 업체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셀 업체라고 하면 이제 가장 지금 수혜를 볼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북미에서 공급망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저희가 SK이노베이션을 봐야겠죠. 결국에 이 종목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현재 주가가 충분히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접근도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재 업체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수주권까지도 같이 얘기가 나왔었죠. 최근에 수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재 쪽에서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분리막은 SKIT입니다. 그 SK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막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북미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북미 진출까지 이제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오늘 이제 관련주 흐름 체크에는 직접 집어넣진 않았는데 이제 배터리 재생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앞에서 제가 중국 관련해서 이제 광물들의 이제 중국 외에서 수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에 상당한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 공급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요. 기존에 사용했던 광물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국산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이제 광물 재활용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보자. 이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PB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가는 종목에 간다. 이런 관점을 좀 많이 견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흐름 보면은 셀메이커들보다는 소재 쪽이 좀 그동안에 좀 흐름이 더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또 말씀해주신 재활용 이쪽이 셀메이커들보다는 더 매력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 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가격의 이제 변동성이 적다라는 점이
지금 소재 업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결국에 이제 셀 업체들까지 낙수효과죠. 수혜가 가려고 하면요. 낙수효과라기보다는 수혜가 가려고 하면 소재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 수급이 이제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상대적으로 그 수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다라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수급을 받을 종목들은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 그다음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성향에 잘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 나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